아, 우리가 이제 PM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미팅을 할 때가 이제 우리는 주로 미팅으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팅 할 때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써야 돼요. 우리가 특히 내가 이제 누구를 초대를 해서 데리고 와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말보다 누구 우리 스폰서나 이런 분들의 말이 더 먹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것을 이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을 써야 되는데 호일러의 법칙이란 뭐냐? 호일러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호일러 교수가 어떻게 하면 미팅에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것을 이제 그분이 정리한 것을 이제 가지고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잠재 고객인 C라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B라는 초대자 혼자 만나는 것보다 옆에서 설명을 도와줄 수 있는 A라는 전문가, 또 우리로 말하면 스폰서와 함께 만나면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달하거나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 하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은 ABC로 나눠서 어드바이저, 스폰서, 그다음에 브릿지, 파트너, 그다음에 C, 커스터머, 고객 이렇게 이제 2대1 미팅으로 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스폰서는 A, 나는 브릿지는 B, 초대자는 C,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의 역할은 무엇이냐? C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 C의 정보는 누가 주죠? 브릿지인 내가 주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폰서는 그 미팅 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스폰서는 완벽한 복장, 핀 착용이라든가 복장을 또 사업자 복장을 갖추고 또 나와야겠죠. 그리고 시간 약속을 해야 되고, 한 뭐 10분이나 한 30분, 10분이나 20분 정도에 미리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이나 보상, 제품 설명, 호전 반응, 우리 이제 PM 사업에서 중요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이제 나와서 초대자와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브릿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미팅 전 잠재 고객의 프로필을 스폰서에게 제공을 해야 돼요. 이름이나 나이, 뭐 직업, 그다음에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사전에 미팅을 해서 액티를 먹어봤나 안 먹어봤나 이런 내용까지 좀 구체적으로 스폰서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스폰서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뭐 네트워크 경험이 있어갖고 어느 회사 A사를 다녔다라든가 뭐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했다라든가 이런 경험치가 알려지면 스폰서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폰서에게 전달을 하고 그러면 스폰서에 대한 사전 프로모션을 또 초대자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 이게 호일의 법칙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을 때보다 누군가를 이제 들어서 초대자에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더 이제 초대자가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할 때 더 잘 먹히는 거. 그래서 초대자에게 스폰서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고 시간이 많은 분은 아니다.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오시는 만큼 잘 배워봐야 되고 잘 들어봐야 된다. 라고 초대자가 사전에 들을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미리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에게 초대자를 장황하게 티업을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스폰서하고 초대자하고 셋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스폰서 앞에서 어머 이분은 뭐 어느 회사 지점장님이시고 은행에 다니셨고 뭐 월 천을 벌던 분이고 막 이런 얘기를 스폰서 앞에서 하게 되면
초대자가 스폰서를 조금 낮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스폰서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초대자분이 스폰서의 말이 먹혀요. 어, 그래서 과한 티업은 금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팅이 시작되면 경청의 자세로 스폰서의 말에 경청을 해야 돼요. 브릿지가 역할이 스폰서님이 얘기할 때, 초대자에게 설명할 때 끄덕끄덕, 그 다음에 권위를 보태면서 스폰서의 말을 적는다든가 또 그것을 녹음을 하는 거를 그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분이 하는 말을 이게 얘가 적는 거 보니 정말 좀 전문가이고 대단한 분인가 보다. 얘가 이거를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그런 거를 보여줄 때 나중에 저 초대자가 나의 파트너가 됐을 때 그게 그대로 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폰서님이 그 초대자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녹음하거나 메모를 해서 그분한테 했던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돕고 싶은 마음에 스폰서의 말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호응도 필요하고 끊지 말아야 돼요. 스폰서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맥이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얘기할 때는 맥을 끊지 않는 한에서 적절한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예시는 제 뒷장에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로징을 이제 막 미팅이 다 끝나서 스폰서님이 초대자에게 다 이제 사업 설명 끝내고 다 했어요. 초대자도 좀 좋게 들은 것 같고 표정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라는 브릿지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마무리는 스폰서가 아닌 소개자가 클로징을 해야 돼요. 야, 어때? 좋지? 야, 나랑 같이 하자. 응? 빨리 카드 내. 야, 이거 빨리 풀셋 해. 뭐, 이렇게 끌어당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스폰서가 이걸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초대자 C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스폰서에게 이제 사전 프로모션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들을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스폰서에 대한 정보 이제 얘기한 거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 이야기해서 정말 전문가고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닌데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초대자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잘 들어봐야 돼라고 해서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호일러의 법칙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일단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만나잖아요. 우리 어디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해서 시간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브릿지는 미리 와서 그 장소가 어떤지 이제 미리 알고 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한 30분 정도는 일찍 와야 돼요. 와서 그 카페에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시끄러운 음악을 틀지는 않는지 그리고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커스터머가 왔는데 주차장도 없고 막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러면 벌써 이 미팅은 벌써 여기서 짜증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커피숍이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점 같은 데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개인 커피숍 한 테이블이 5개, 6개 정도 있는 곳으로 또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작으면 뭐 거기서 믹서 가는 소리, 뭐 커피 내리는 소리 막 다 들리면 또 그것도 곤란하고 또 우리 목소리가 또 너무 잘 들리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너무 불편하니까 5개, 6개 테이블 정도 있는 곳으로 좀 아늑하고 조용한 곳이 좋겠죠. 이렇게 장소까지도 또 세심하게 또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화장실 옆은 피해야 돼요.
화장실 옆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초대자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폰서님도 설명할 때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게 이런 장소 섭외나 이런 화장실 위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방이 창으로 되어 있는 밖이 다 보이는 것은 피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초대자가 사방이 다 보이면 시선이 굉장히 분산이 돼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전에 도착해서 환경을 보고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일찍 왔을 때 장소를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왔어요. 도착했는데 미팅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한테, 미안해.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스폰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스폰서의 위치를 어, 다시 한번 그 커스터머에게 정해주는, 그러니까 인지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고객한테 막 급신급신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 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는 모음 처리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 볼일을 웬만하면 만들지 않도록 서로 휴대폰은 좀 잠시 우리 강의 이거 미팅 하는 동안은 휴대폰은 좀 보지 않도록 하자라는 조금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전화가 왔다 하면은 뭐 그것을 빨리 끊고 이제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얼른 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팅 끝나고 클로징 아까 이제 끌어당기기는 해야 되고, 또 미팅 끝나고 스폰서가 이제 우리가 미팅이 다 끝났어요. 그분 이제 뭐 고객이 뭐 다 얘기 잘 되고 이제 뭐 가입하고 다 했는데, 미팅 끝나고 스폰서님이 이제 먼저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스포너님 잘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일어나서 스포너님 오늘 우리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미팅도 해주시고 시간까지 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서 배웅하면서 스폰서 문 밖으로 배웅까지 할 때 스폰서님이 또 여기서 이 고객에 대한 피드백을 나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팅 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서 소개자가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 자리가 30%. 그리고 스폰서님한테는 한 20% 정도가 이 성공 확률이 이렇게 달려 있대요. 그러면 내가 소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팅, 우리 테이블 앉는 위치까지도 우리가 딱 선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탁이 있는 곳이다. 갔는데 내 사각이 없어. 그러면 신규는 당연히 문을 등지고 앉아서 스폰서님하고 대각선으로 앉아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는 스폰서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탁 배치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각 테이블이다 하면은 당연히 신규분은 문을 등지고 앉겠죠. 신규 옆에 파트너가 앉고 스폰서와 신규는 대각선으로 앉는 그런 자리 배치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요거 참조하셔서 우리 미팅할 때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팅의 자세를 이제 배워봤는데, 그 미팅의 자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티업을 해야 되잖아요. 티업하는 방법이 우리가 되게 이제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티업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 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티업이란 어떤 거냐 하면요. 티업은 골프 용어라고 합니다. 이 골프공 위에 핀 위에 골프 핀 위에 공을 얹어서 높이는
이런 것을 티업이라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을 소개하듯이 대상을 업하는 행위를 티업이라고 합니다. 말이나 모든 제스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돋보이게 하고 싶은 것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 뭐, 사람이면 사람, 뭐, 제품이면 제품, 뭐, 회사면 회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돋보이고 싶은 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업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뭐, 사람의 가치, 뭐, 제품의 가치, 뭐, 어떤 기회의 가치, 사업의 가치 이런 것을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람이라면 절대 아니에요. 아부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TV에 출연자가 이제 아나운서가 출연자를 소개하듯이 이렇게 그 출연자에 대한 정보와 출연자의 그 모든 좋은 점, 뭐 장점 이런 것을 소개할 때처럼 하는 것. 그래서 템팅, 뭐뭐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면 만나보고 싶게, 그리고 물건이면 써보고 싶게, 그리고 먹는 거라면 먹어보고 싶게 하는 거고, 또 어디 좋은 곳이 있다면 가보고 싶게, 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보고 싶게 하는 게 템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업의 대상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기회, 제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업의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대상 안에 반드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 안에, 기회 안에, 제품 안에, 문화 안에 내가 없이 그냥 티업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겠죠. 내가 반드시 이 안에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티업을 한다 치면은 스폰서님, 파트너님, 뭐 그룹장님, 형제라인, 내가 오늘 뭐 호스트를 맡았다면 세미나 강사를 또 소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내가 부각시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좋아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 또 PM을 먹고 좋아진 사람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또 티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룹장님을 티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그룹장님을 티업을 한다 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그룹장님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다. 왜냐면, 우리 이지아 사장님 같은 그 평범한 주부를 PT까지 올려놓으신 정말 능력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임명 그룹장님은, 안과 밖이 너무, 섹시한 내생녀,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방면이든, 호전이면 호전, 또 강이면 강의, 또, 그다음에 뭐 후속이면 후속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시죠. 이렇게 이제 티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스폰서, 파트너, 막 이런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럼 스폰서에 대해서 우리가 스폰서는 뭘까요? 스폰서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이죠. 그래서, 내 스폰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되고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스폰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은 나를 이 PM에 있게 해주고 나를 이 PM에서 기회를 갖게 해준 분이므로 존재 자체로 감사를 해야 돼요. 스폰서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 늘 파트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스폰서입니다. 파트너가 잘 되기 바라지 않는 스폰서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는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스폰서는 시스템이다. 스폰서가 하는 행동, 또 말, 또 모든 그 사업의 그런 모든 노하우를 우리가 보고 복제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서
또 파트너에게 그대로 복제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폰서는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폰서님이나 또 이렇게 그룹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티업하고 칭찬하고 이런 게 이제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또 누군가를 칭찬하고 살았던 삶이 아니었었어요. 저는 누군가 칭찬하고 이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칭찬을 못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칭찬을 할 줄 모르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해봐야 다른 사람도 칭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과 소통을 잘 해야 하는데 스폰서님과 늘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연락하고 또 팔로우, 스폰서님 팔로우하고 이렇게 해야 또 우리가 소통이 잘 되겠죠. 항상 눈빛만 봐도 서로 파트너, 스폰서 간에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친밀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바로 반응을 또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지금 요새 톡방에 뭐 그룹장님이나 스폰서님 이렇게 글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올린 글이 누군가가 답글이 없이 가만히 그냥 휑 하다면 얼마나 무안하시겠어요.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나? 이렇게 조금 좀 마음이 속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 바로바로 댓글로 또 응대해주고 서로서로 하트 뿅뿅 날리면서 또 서로 댓글도 서로 해주고 그럴 때 좀 더 뭐 그룹장님이나 스폰서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 것 같고 더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또 서로 말하는 거에 또 응대해주고 또 만나면 또 사진도 찍어서 또 올리고 이렇게 서로에게 소통하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반응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것도 극대화시켜서 티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거를 너무 뭐 부풀려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조그만 것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티업을 해야 그 뭐 고객이나 또 이렇게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스폰서님이나 그룹장님에 대해서 또 더 팔로우를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또 배우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극대화시켜서 티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티업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머 오늘 너무 강의 좋았어요. 오늘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그냥 아, 간단하게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칭찬 뭐 티업이 아닌 진짜 진정으로 드러나게 티업을 할 때 또 나 또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업의 중심엔 내가 있다. 항상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에 대한 티업이 있을 수 있죠.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PM 비즈니스의 기회. PM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면 돈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승급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또 PM 비즈니스의 기회를 또 티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 늘 매달 있는 프로모션의 기회도 티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제품의 기회, 신제품 듀오가 나왔어요. 이 듀오에 대해서 나만 그냥 맛있다 먹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파트너님 또 소비자분들한테 이 신제품의 기회도 그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티업을 해야 되겠고 우리 여행 보너스, 카 보너스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티업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독보적인 또 해다방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또 티업을 해야겠죠. 이런 기회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다방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티업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다음에 PM이 주는 다른 점 등 이렇게 타사와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또 부각시켜서 티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게 또 기회에 대한 티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티업. 어, PM 제품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자신 있게 또 제대로 흡지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정말 타사에 차별화된 독보적인 NTC 공법 이거 반드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과학기술이 접목된 마이크로솔브 기술, PTC 기술 이거 다 잘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이것도 내 파트너님들 또 밑에 또 소비자가 파트너가 될 분들 예비 소비자들 예비 파트너들에게도 이런 것을 잘 알려서 또 티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먹고 또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체험담을 또 이렇게 티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먹고 변비가 좋아졌고 또뭐 갱년기 증세 좋아졌고, 그다음에, 비염이 좋아지고, 막 이런 거, 또 체중이 많이 빠지고, 이런 내가 먹고, 어떤 걸 먹고 좋아졌는지, 이 제품에 대한 또 체험담, 이런 것도 또 티업으로 할 수 있겠죠. 각각 제품의 특성을 숙지하고 전달할 때, 또 제품에 대한 티업을 또, 남들한테 또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티업인데요. 문화에 대한 티업. 우리 해당그룹이나 우리 오션그룹의 문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해강그룹의 문화 보면은 우리 항상 권경희 그룹장님, 김승준 그룹장님이 항상 겸손하세요. 그리고 또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또 가족보다 우리가 또 솔직히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이잖아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게 또 우리 해강그룹의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형제 라인 간에 또 다툼이 없는 것도 굉장히 우리 해강그룹의 굉장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여행 다녀볼 때 보면은 타 그룹에 문제가 많아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해강그룹이 왜 이렇게 다툼이 없나 하면은 또 그룹장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겸손하시니까 그걸 또 다 복제해서 우리 해강그룹의 문화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기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해강그룹에 기버들이 많아서 너무 자료가 좋아서 또 그걸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버들이 많은 것도 또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를 아우르는 연령 분포도 우리 여기 고강희 사장님 들어오셨지만 70대도 계시고 또 20대도 있고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분포도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또 우리 해강그룹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다른 그룹은 젊은이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해강그룹에 젊은이들이 많고 또 우리 고강희 사장님 같이 또 연세 드신 분도 많고 또 이렇게 해서 연령 분포도가 많은 것도 문화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션그룹이 이제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오션그룹은 해강그룹의 또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룹으로 이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여기 방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문화를 또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다 함께 좋은 문화를 또 만들어서 오션그룹의 문화로 정착시키는 게 또 그게 우리의 또 꿈이며 또 희망이죠. 우리 또 오션그룹에 계신 분들이 또 순수하고 또 정도 많으시고 그런 게 또 우리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다 티업을 했는데 나 자신에 대한 티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프 티업.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티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사장님, 뭐, 이런 걸 너무 잘해요. 막 그러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을 떨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미덕인 줄 알고 겸손은 이렇게 또 너무 과한 겸손은 또 사업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그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은, 조금 사양하고 나를 티업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역할, 팀과 그룹 안에서의 나의 포지션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또 나를 굉장히 알리고 티업하고 또 작은 것도 아까도 우리 그룹장님이나 스폰서님을 티업할 때도 극대화시켜서 티업하듯이 나 자신도 극대화시켜서 티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졌어요. 앞에 서서 뭐 스피치를 한다든가 줌 발표를 한다든가 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국장님이 하라고 시키면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또 티업이 되고 내가 또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SNS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SNS에서 나를 알리는 일을 꾸준히 해서 나의 삶, 그냥 PM 제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또 같이 나의 진짜 모습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티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예비 파트너들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티업을 하자면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유럽을 또 내가 작년에 2번이나 갔다 왔고 뭐 이렇게 소록 회장님이랑 사진도 찍었고 또 PM 제품을 먹고 이렇게 얼굴도 반이 바뀌었고 이런 거를 또 티업을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우리가 티업 멘트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들에 대한 티업 멘트가 있는가? 그래서 비즈니스 스폰서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나 하면요. 시스템에 참여해서 나오고 비즈니스를 하는 스폰서를 말해요. 나를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를 누가 이지아 사장님이 아닌 누가 이 PM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스폰서냐? 아니에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스폰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에 참여하는 비즈니스 스폰서가 나의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라인과 마주쳤을 때 티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폰서님들에 대한 티업도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그룹장님 티업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또 스폰서님에 대한 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재현 스폰서님은 네트워크를 모르던 평범한 주부에서 그룹장님을 그대로 복제하고 그룹장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정말 성실하게 파트너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분, 그런 분이라고 저는 우리 이지아 스폰서님을 티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티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이지아 스폰서님은 그런 분이세요. 되게 이렇게 포용력이 많고 넓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저만의 이제 티업 멘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고 또 이게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티어 멘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나씩 해놓는 게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과 팀 자랑하는 거 아까 했죠. 그리고 특기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티업을 하고 하는데 특기가 초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게 초대가 되어야 되고 뭐 우리 이제 PM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시스템에 초대를 해야 되죠. 초대가 특기가 되어야 되고 취미는 티업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특기는 초대, 취미는 티업.
그래서 내가 속한 그룹은 다르고 내 스폰서는 달라. 이분을 만난 것은 얼마나 기회였는지 알게 될 거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PM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고 알겠더라. 왜 PM인지. 그리고 우리 그룹에 너가 온 것은 행운이고 축복이야. 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티업 멘트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기만 하고 그냥 실천을 안 하면 그것도 안 되겠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미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호일러 법칙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호일러 법칙 설명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